덕스러운 주제들에 대해 순위를 매겨보는 방송 덕국의 이종격투 UFC같이 호쾌하고 멋진 팟캐스트 덕보드 차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부는 덕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편하게 덕질하고 있는 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덕보드 차트의 힐링 포션, 덕보드 차트의 항암제 에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숱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껌이 뻗어 빠래. 발음 이거 억양이나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헨입니다. 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로 제가 헨님한테 이탈리아어를 제가 교육시켰습니다. 교육! 저 구글 번역기로 교육받았습니다. 네, 저희 덕보드 차트는요 어느 딱 한 분야만 집어서 전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방송은 아니에요. 네, 온갖 덕스러운 주제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방송이니만큼 다양한 매체, 소재, 장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뭐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다루는 소재나 작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때로는 준비하는 저희도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번에 힘들었어요. 네, 엄청 힘들더라고요. 또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처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스포를 당할 가능성이 좀 커요. 저희 다 봤다는 걸 전제로 하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치 않으시면 저희 처음에 작품 소개를 할 때 꺼주시고 작품 감상 후에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저희 덕보드 차트고요. 이번 주제는 뭐죠? 그 각종 컨텐츠에서 사람을 암을 유발시키는 보고 있는 사람의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캐릭터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뭐 복장 터지는 그쵸. 짜증나고 보고 있으면 열받는 그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이 주제가 저희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추천해주신 주제였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저희가 주제 선정을 할 때 이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리메디오 S라는 이제 댓글 달아주신 이제 청취자분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개죽음 순위처럼 암유발 캐릭터 순위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꾸봉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가 예전에 초반에 선택했던 방법이죠. 그 토너먼트 방식으로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자 이제 게스트 분들께서 2명씩 준비를 해와서 총 10명이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게 또 2의 제곱근 숫자가 안 나와서 바로바로 이긴 승자끼리 올라가서 붙는 방식은 좀 힘들고요. 두 팀의 이제 부전승자가 있고 나머지는 결투를 통해서 올라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승을 결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토너먼트 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 어느 게시판이죠? 뭐 페이스북도 올릴 거고요. 네. 그리고 팟빵 공지사항에도 제가 올릴 예정이니까요. 네. 그거 한번 봐주시면 확 한 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한 명당 두 명의 캐릭터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게 딱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앞으로 방송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엄청 드리고요. 고민하셨습니다. 저희 직장인인데 엄청 시간 쪼개서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힘들어요, 다들. 저희라고 하지 마시죠. 이분들 회사 사장님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수북님 회사 안 다니세요? 저희 모두는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월급 도둑 안 하고 있으니까요. 사장님들 봐주세요. 당연히 뭐 사장님 하시는 거 모르니까 우리 하는 거 모르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들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예, 토너먼트를 펼치게 될 인물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럭에서 치즈 인 더 트랩의 상철 선배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블럭의 대결을 펼칠 캐릭터는 보노보노의 뽀로리와
그다음에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의 큐베. 마마마. 네, 다음 블럭에서는 이제 왕좌의 게임의 캐틀린 스타크와 네. 그다음 코드 기어스의 스자쿠가 붙게 돼 있고요. 그다음 블럭에서는 미스트의 카모디 부인하고 에반게리온의 신지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블럭으로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베라와 그다음에 스즈미 하루이의 우울의 하루이가 붙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둘리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작품 스펙트럼이 너무 네, 넓어요. 너무 넓어서 설명도 힘드네요. 힘들어. 자, 그러면 1차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로리와 마마마의 큐베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포로리는 이제 제가 준비한 캐릭터고요. 포로리가 뭐냐? 아기의 달 보노보노라는 그 애니메이션 만화 코믹스가 원작인 작품인데요. 파스텔 톤의 그림체와 느리고 평화로운 이야기 전개의 힐링 애니메이션입니다. 뭐 사실 코믹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내용이 좀 더 그쵸. 무겁긴 한데 애니를 못 봤더라도 좀 그 인터넷 보다 보면 맞춤법 틀린 그 왜 안 된대? 라는 문구와 함께 멍하게 서 있는 그 파란색 캐릭터 있잖아요. 걔가 그 보노보노입니다. 네. 네. 주 내용은 어린 해달 보노보노와 다람쥐 포로리 네. 그리고 라쿤인 너부리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이 숲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라고 애니 소개에는 나와 있죠. 너구리인 줄 알았는데 라쿤이네요. 네. 아메리칸 너구리. 이게 아. 너구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 제가 뽑은 포로리는 주인공 보노보노 절친인 다람쥐예요. 네. 저는 너부리의 입장에서 이 포로리를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포로리 굉장히 귀여운 외모인데 왜 사람들이 이 압류발 캐릭터로 가져왔을까? 근데 이게 아니에요. 너부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부리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이제 으로 볼 수가 있죠, 나이가. 네. 근데 이때는 인생의 전부가 사실 또래 집단들이거든요. 네.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는 나이예요. 근데 너부리가 이렇게 너부리의 생활 환경을 봤을 때 그 숲 전체에서도 자기 또래로 놀 수 있는 친구가 보노보노하고 포로리밖에 없어요. 자, 보노보노를 볼게요. 그 거의 답답하기가 주토피아에 나오는 그 남원을보 수준의 네. 보노보노예요. 엄청 느려. 엄청 느리고 말도 느리고요. 행동도 너무 느리고 답답해 죽어요. 그리고 말은 너무 순진하고 지능 발달 수준이 좀 낮아요. 네, 발달 정도 좀 느린 아이로 보이는데 그래서 착하긴 한데 도저히 같이 놀아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재미는 없죠. 네. 재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포롤이에요. 아, 그렇죠. 보노보노만큼 말하는 수준이 낮고 엄청 유치해요. 초딩스러운 장난만 치려고 하고 그리고 같은 수준에서 놀 수 없으면 이제 보노보노와 똑같은데 차라리 보노보노는 착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가지고 노는 네, 재미는 부릴 수 있는 있어요. 거죠.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 보면 러브리가 보노보노를 많이 챙겨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포로리는 꼭 그 복수를 해요. 맞아. 너부리가 장난을 치면 막 복수를 하거든요. 네, 이게 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버릇은 날 때릴 거야. 그러니까 미운 짓 해놓고 날 때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애매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초반에는 이제 고개만 갸웃하면서 때릴 거야 이러는데 나중에는 미운 짓 하고 나서 자기가 알아요. 아니까 막 뺑글뺑글 막 돌면서 막 먼지바람 일으키면서 날 때릴 거냐고 막 진짜 너블 입장에서는 얘는 진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블이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포로리는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비굴한 편이 있죠. 비굴하기도 하고 야근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너부리가 턱이 빠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턱이 빠지니까 그 도와준답시고, 그러니까 이건 핑계예요. 그래서 바위 그 언덕 위에서 바위를 굴려가지고 막 충격요법으로 막 턱을 닿게 한다고 바위를 부딪히게 하고 그리고 막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너부리가 엄청 생고생 해가지고 20분 내내 생고생 해가지고 엄청 맛난 열매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너부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매를 먹으려고 갔더니 두 명이 다 먹고 없어요. 이게 너블 입장에서는 진짜 복장 터지는 노릇이죠, 아주 그냥. 네, 그 열매는 보노보노도 같이 먹었나요? 네, 둘 다 먹었어요. 보노보노는 그냥 먹는 옆에서 거죠. 하면 따라해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너블 입장에서 2명밖에 없는 또래 친구 한 명은 약간 모질이고 한 명은 밉상인 거예요. 자, 예, 그렇죠. 너블이의 선택권 없는 삶의 중심에는 포로리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진짜 이 보노보노는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 성우가 정말 잘 그 배정이 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진짜 포로리 성우분은 현실에서도 좀 밉상일 것 같아요. 근데 현실 목소리가 그렇진 현실 않겠죠. 목소리일 것 같아. 왠지 그 너무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아요? 나 좀 때려달라고? 네. 다음 후보 그러면 만나보고 판정을 네, 평가를 하죠. 네. 네. 자, 다음은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의 큐베입니다. 네. 네. 제가 이 마마마를 여기 지금 덕보드 차트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했는데 아무도 안 보시다가 방송을 빌미로 드디어 보게 만들었는데요. 이 큐베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최고의 명대사, 자 나와 계약해서 마법소녀가 되어줘 라는 대사를 내뱉는 외계인입니다. 그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냉정하게 자기 목적만을 행하는 인조 생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기에 가까운 짓을 일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마치 어린이에게 내 손 안에 있는 동전을 빼앗으면 이 동전은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손 안에 동전은 없는 거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게 큐베가 큐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외계인인데 사람이 이제 감정의 고통과 이제 행복을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을 에너지로 바꿔서 우주를 지킨다라는 설정하에 나와 있는 외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외계인들은 감정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인간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인간들에게 설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교묘하게 마법소녀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요. 이 큐베가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장면이 어느 장면에서 나오냐면은 그 친한 친구가 마법소녀에서 마녀로 변하게 될 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성장 중인 여성을 소녀라고 한다지 그렇다면 결국 마녀가 될 너희들은 마법소녀라고 불러야 되겠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큐베가 이미 이 사람들이 마녀가 될 걸 알고 있었는데 소녀들한테 마법소녀가 되지 않을래? 마법소녀가 되지 않을래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마녀가 되지 않을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궁극적으로는 설정상으로는. 마녀가 되지 않을래라고 그렇죠. 해야죠. 맞아요. 마녀가 되지 않을래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속이고 있는 거죠. 음. 설정상에서도 그렇고 이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설정 빵꾸가 나는 거죠. 이 설정 빵꾸를 이해하고 나서 애니를 보고 있으면은 이 큐베가 정말 사악해요. 사람 열받게 만들고. 설정 빵꾸가 뭐죠? 설정상으로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제 얘기는. 설정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 감정 자체가 이 종족에겐 굉장한 자극이라서 그거를 이용하려면 감정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종족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걸 찾다 보니 인간이 됐다라는 설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건 맞는데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런다고 큐베는. 큐베가 무뚝뚝하고 무감각적으로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감정을 이해를 못하는 외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용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 전부터 인간들을 계속 이용해 왔고 큐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베가 고백을 하죠. 감정을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인간을 진화를 시키기도 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큐베가 연구를 했겠죠. 큐베는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인간의 감정을 이용을 하려고 그래놓고 이제 호무라나 우리 마기카 우리 마도카에게 죄송해요. 마도카를 속여서 어떻게든 마법소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갈취하려고 하는 거죠. 네. 순진한 모습으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큐베를 나중에 본 모습을 알고 짜증을 냈는데 저는 이 포로리 성우분이 큐베 성우를 해줬으면 진짜 여기서 이거 순위 안정해도 바로 1등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법소녀 할 거야? 네. 뭐 이런 거. 마법소녀 할 거야? 마법소녀 안 할 거야? 너 친구 버릴 거야? 와 정말 장난 아닌 거죠 진짜. 이건 정말 저는 이 큐베가 정말 이 바람 캐릭터라고 선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을 속여가면서 어떻게든 마법소녀로 만들려고 에너지만 갈취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 큐베를 후보로 올렸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대결. 네. 저희가 결정하는 방식은 뭐 다수결로 결정을 할 네. 거고요. 네. 네. 네, 이 후보자들이 이렇게 이제 유세를 한 번씩 하고 유세를 한 번씩 하면은 그 이제 저희 나머지 분들이 다수결로 이제 표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누가 먼저 투표를 하죠? 나머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 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남은 3명이서 네. 투표를 하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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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굴 저- 지지하시는지 얘기해 저부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제 감상과 함께 투표를 할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뽀로리는 자기가 이제 귀여운지 알고 있으면서 귀여움 떠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큐베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약간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얘가 외계인이고 인간을 같은 레벨에서 놓고 있지 않고 본다 치면은 사실 이 애가 뭐 죄책감이나 잘못이나 이걸 느낄 이유가 없어요. 가축을 키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큐베가 짜증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저는 포로리에게 한 표를 주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두 캐릭터 다 이제 생긴 게 상당히 그 병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많이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둘 다 막 되게 가증스럽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도 큐베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코믹스를 먼저 읽었거든요. 그리고 애니를 보니까 진짜 막 이렇게 하는 짓 하나하나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보면 네. 다 이렇게 막 다 몰아가잖아요. 이 상황을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조장하고 어떻게든 있죠. 네. 마법소녀가 되겠다고 계약을 하겠다고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조작을 하는데 그게 진짜 네 저는 확실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뽀로리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귀여우니까 귀엽잖아요. 그건 그래요. 특히 3D로 나온 그 버전 보니까 극장판. 네 진짜 귀엽던데 저는 그래서 큐베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뽀로리를 얘기를 하면요. 포로리요. 뽀로리를 얘기하면요. 방금 에이스님 이제 귀여운 보정 주셨는데 귀여운 예. 보정. 저는 뭐 암 유발 캐릭인 거 맞지만은 저는 이제 그 어린아이 보정을 주겠습니다. 뽀로리 어리죠. 예. 그죠? 네. 어린이니까 이럴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큐베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햇님 설명도 나왔지만은 이런 캐릭터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보험팔이, 예, 다단계 하는 사람, 포교 활동하는 사람 아, 그렇죠. 예. 그죠. 비슷하네. 예. 네. 그런 게 떠올라서 예, 저는 큐베에 한 표 주겠습니다. 많이 당했거든요, 저. 개인적 감정이 섞이셨네요. 제 주변에 보험하는 친구들의 생각이 나서 네, 그러면 이제 큐베 2표, 포로리 1표로 1차전은 이제 큐베가 승리하는 걸로 네, 1차전 승리를 네,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철 선배와 붙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2회전이니까. 붙기는 2회전에서 상처 선배랑.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대결입니다. 캐틀린 스타크와 이제 스자쿠의 대결입니다. 캐틀린 스타크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뭐 왕자의 게임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형적인 바람 캐릭터입니다. 네. 스타크 가문의 안주인인데요. 그 스타크 가문 멸망의 1등 공신입니다. 아, 네, 솔직히 맞아요. 멸망의 아, 진짜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런 걸 다 할 수 맞아요. 있지? 네. 발을 다 담갔어요 진짜. 그 보면 되게 막 고난 속에서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개뿔 주변을 몰아치는 비극 대부분을 본인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악역 캐릭터입니다. 이게 가장 크게 이제 잘못된 걸 저는 세 부분으로 꼽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남편한테 왕의 핸드가 되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짜증났는데 동생이 보낸 편지로 인해서 이제 왕을 도와줘야 된다. 그다음 그 라니스타 가문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핸드로 보냈는데요. 이거를 남편을 사지로 보내고 딸들을 세트 메뉴로 포로로 만들게 되는 그 시작이 되죠, 사실.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 킹스 랜딩 갔다가 오는 길에 티리온을 잡았는데 요 티리온을 자기 동생 영지로 끌고 가가지고 처형을 시키려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게 그 법도 없고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그냥 근거가 없어요. 근거는 또 그거예요. 자기
아들인 브렌을 암살시키려는 암살자가 들고 있던 단검이 티리온의 단검이라는 건데 바보 아닙니까? 미친 놈이 아니고서야 자기 무기를 암살자한테 쥐어주진 않겠죠. 음. 그 정도도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요 결과가 더 비참해요. 그래갖고 음. 티윈 라니스터가 자기 아들이 잡혀왔으니까 그걸 그 빌미로. 빌미로 리버랜드를 침공해서 리버랜드 학살당하죠. 음. 그거 시작으로 7왕국 내전을 돌입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수도에서 이제 라니스터의 적이 됐으니까 그 남편이 그쵸, 에다드. 제이미한테 습격당해갖고 다리 다치고 뭐 요거 때문에 요것이 이제 또 에다드가 참수 테크트리를 타는 이제 계기가 되죠. 예. 그다음 이제 그다음 최고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 같아요. 진짜 이게 최강인 것 같아요. 산사랑 교환하기 위해 포로로 잡은 맞아요. 제이미 라니스터를 풀어준 거. 그쵸. 요건 최강입니다, 솔직히.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 북부의 왕이었잖아요. 북부의 왕인 아들하고 그다음 그 동맹군 최대 영주인 리카드 카스타크 아무런 상의도 없이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스타크 경이 빡쳐가지고 떠나게 되고 요 떠난 것 때문에 프레이랑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프레이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프레이 만나러 갔다가 피해 결혼식을 만나게 돼서 가문 모조리 몰살당하는 아, 최악의 결과를 네. 맞게 되죠. 그리고 덤으로 산사는 구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뭐 뭘 하든 최악의 결과만 낳은 사람이죠. 이 정도만 하면 뭐 거의 전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근데 이 포로 교환하러 네. 갈 때 네. 뭐 이 아줌마야 원래 이상하지만은 브리에는 뭘 믿고 그거를 또 자기가 수행하겠다고 갔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브리엔는 갔어요. 약간 판단력 없는 충성심 있는 기사의 표본 같은 거라서 네. 위에 사람이 시키면 하는 타입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판단이 없어요. 나중에도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쵸. 그 상황 판단이 없어요.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국적인 시각이 없군요. 그 얘기하고 싶었군요. 예. 이 캐릭터는 생각 없는 모성에 대한 최악의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 수북당 기호 1번 후보 코드 기어스 반역의 룰루슈에 나오는 쿠루루기 스자쿠라는 인물입니다. 쿠루루기 스자쿠는 그 주인공 룰루슈의 대척점에 서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인데요. 네. 그 이 애니의 플롯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브리타니아라는 초강대국에게 식민지배 당하고 있는 가상의 일본에서 압제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룰루슈는 이 레지스탕스 집단 리더이고 오늘 소개할 암유발 캐릭터 이 쿠루루기 스자쿠는 브리타니아 편에서 주인공을 탄압하는 역할이죠. 네, 그 반대에 서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그 스자쿠는 브리타니아인이 아니고 일본인이에요. 예,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민족이 아닌 압제자 쪽에 붙어서 일을 합니다. 국적도 버리고 명예 브리타니아인이 되지요. 뭐 누구처럼 이름까지 바꾸지는 않지만 전시계면 네. 이 레지스탕스들을 그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면서 그 자기는 그 적국 내부에서 평화적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진짜 개소리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YS 3당 합당하는 소리죠, 이거는. 호랑이 굴에 잡으러 들어가라고 가서 했지. 호랑이가 댕격이죠. 그렇죠. 굴에 들어가야지 왜 호랑이가 돼? 근데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YS는 당 대표라도 되지. 얘는 이등병이거든요. 맞아, 이등병으로 들어가요 아, 시작에. 예. 예. 그런데 그 타고난 그 신체적 능력 때문에 그 레지스탕스들을 막는 몇 번의 공을 세웁니다. 그 덕분에 그 식민지인으로서는 정말 드물게 장교가 되지요. 뭐 충성 맹세하는 혈서라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예. 누구 생각나요? 아무튼 이 작품 전반에 걸쳐서 이 주인공을 방해하는 짜증나는 놈입니다. 네, 그죠. 이상인가요? 네. 제가 먼저 저는 일단 캐틀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은 약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스트의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자기는 좋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거저거 해봤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건이 터지게 만드는 또는 이제 사고가 되는 그렇죠. 의도와 반대로. 그렇죠. 네.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봤어요. 캐틀린 이분은 자기 나름의 생각은 있었겠죠.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사고가 터지니까 그래서 이분은 저는 그런 면에서 봤고 스자쿠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 그 적극적으로 뭔가를 바꾸겠다는 자기 의지인데 방향이
저희가 굉장히 싫어하는 쪽의 방향으로 가 있는 그러니까. 분이라서 이 캐릭터가 만화 내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렇죠. 게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미 과정이 틀려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네.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네. 나는 정당성으로 너네들을 비난하고 뭔가 나는 정당성으로 이 부정함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변호는 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건 피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스자쿠가 더 나쁜 놈이다. 더 짜증나는 놈이다라고 해서 전 스자쿠에게 한 표를 주겠습니다. 그 캐트린 스타크는 이제 아까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본인 혼자의 힘으로 이제 그 7왕국 중에 가장 거대한 가문 중에 하나인 스타크를 완전히 한 방에 끝장내서 한 세대에 끝장내버린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캐틀린 스타크입니다. 네, 캐틀린 스타크가 정말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정말 보고 있기 힘들 정도로 이제 삽질을 하는 캐릭터긴 한데 그래도 그 의도적인 면에서 뭔가 그래도 걔는 뭔가 집단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네, 의도는 나쁘지 네, 않죠. 나쁘지 않았잖아요. 의도 나쁘지 않은 애들은 많아요. 스자쿠도 의도는 괜찮아요. 그 일본 국민을 살리겠다는 의도예요. 이 친구도 사실은. 그런가. 근데 방법이 잘못됐죠. 그쪽 편에 서서 그쪽의 법으로 그러니까 일제치한데 우리나라 독립을 일본 편에 서서 해보겠다는 캐릭터예요. 이완용 같은 네. 캐릭터. 아, 음. 그러니까 네. 그거네요, 진짜 네. 기회주의자, 네.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그런 거네요. 일제 시대의.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제 그 착한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착한 병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착해야 되는데 수단이 잘못된 그게 거야. 마음에 안 들어요. 캐틀린은 그렇진 않은데 이 스자쿠란 캐릭터 뭔가 자기 혼자 착한 것 같은 뭔가 그렇죠. 그런 면이 개인적으로 너무 재수가 없어서 음. 네 저는 이 그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바람 캐릭터의 기준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안 풀려서 아. 답답한 캐릭터.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의도해서 진짜 나쁜 놈인데 잘 되는 캐릭터. 아, 네. 어. 수다코 그런 나중에 것 잘 같아요. 돼요. 잘 나중에 돼요? 딸 나오면은 이 딸도 대통령 될 거야 아마. 불쌍해서 아 위험했다. 넘어갈 뻔했네. 우리 오늘 궁합 좀 맞는다. 네, 전 수자쿠로 가겠습니다. 역시. 오. 그러면 네 캐틀린이 의외로 어, 첫 번째 네. 대결에서 패배하는 그러네요. 아주 라싸님이 점점 네, 힘들어하는 몰랐어. 표정이 나오고 있어요. 라싸님 캐릭터. 아니 라싸님이 네. 힘들어하는 캐릭터들이 자꾸 네. 올라가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전인 카모디와 신지가 대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카모디 부인은 이름은 거의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미스트 그 아줌마 이러면 알 거예요. 처음 미스티크 봐 아줌마. 들었어요 이름. 미스트 아줌마, 교회 아줌마. 교회 아줌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은데요. 먼저 미스트는 영화예요. 2007년 개봉작이고요. 그 감독은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랭크 다라본트의 이제 작품이고, 장르는 공포 스릴러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미국의 다운타운에서 갑자기 이상한 안개가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안개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운타운에 쇼핑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다 마트에 갇혀서 이제 요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뭐 이제 이 미스트라는 영화는 이거 당연히 다 이게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그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요 카모디 부인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저는 미스트 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재밌는 영화라서. 아 재밌어요. 진짜 네. 재밌어요. 네. 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제 이거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회적인 실험 같은 거예요. 이 그쵸. 밀폐된 공간에서 그쵸.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를 네. 보여주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괴수물을 좋아하는데 괴수물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도 되게 재밌. 맞아요. 맞아요. 네. 괴수물 네. 시점에서 재밌는 편이죠. 맞아요. 네. 카모디 부인은 주변에서 평판이 좀 이상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광신적인 그 전 세계 우리가 어딜서나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종교 원리주의자거든요. 미국이라서 이제 교회인 거죠. 그죠. 자, 괴물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살해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기도 의식을 막 버리고 울면서 그때부터 스위치 온입니다. 네, 그때부터 자꾸 시끄럽게 성경을 읽어대고 괴물 막으려고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막 소음 공해를 막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 본격 미국판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된 거죠. 어. 네. 이 시대의 참 공해인, 참 고민. 참 종말인 카모디 부인입니다. 예. 이게 종말인이 뭐니 안 그래도 그 예민한 사람들한테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걸립니다. 그렇죠. 횡설수설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맞아요. 몇 가지 말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될 거고 밤이 되면 사람이 죽을 것이다. 나도 하겠다. 한 1000마디 중에 한 마디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진짜로 밤에 뭐 누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너네 집에 대추나무 있지? 없는데요.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막 맞아. 어렸을 때 크게 아팠지 뭐 이런. 안 아픈 애가 어딨어. 어렸을 때 다 아프지. 가끔씩 소화가 안 되고 맞아. 기운이 없고 뭐 스트레스 있으시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여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카모디 부인을 이제 따르게 되잖아요. 따르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항상 불안할 때 그런 상대방을 찾게 되는데 그게 카모디 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트가 광신자 소굴이 되고 카모디 부인이 얘기하는 게 막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멀쩡한 그 이등병을 칼로 찔려서 맞아요. 마트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괴물을 먹이가 되게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카모디 부인한테 반대하던 주인공들까지 이제 쫓아내려고 막 소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 그게 계기로 정말- 도망가죠. 네,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네. 결국에는 그 밖으로 몰리게 된 이유가 음. 카모디 부인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네. 죽음의 그 미스트 속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된 게 카모디 부인의 잘못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이걸 보면 이 카모디 부인이라는 이제 존재를 통해서 저는 그걸 봤어요. 진짜 책임감 있고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삶과 주변의 삶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로만, 달콤한 말로 이제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이제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그 역사의 모습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겹치니까 더 바람이었어요, 저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반게리온의 신지, 중2병의 창시자, 중2병의 끝판왕. 신지는 네. 실제로 중2예요. 중2병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2병일 수도 예, 있어요. 거예요. 왜냐하면 중2병이란 말이 그 1999년 일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처음 사용이 됐대요. 자기는 중2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 에반게리온이 1995년에 방영을 시작했으니까 되게 오래됐네요.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신지는 그 찌질한 짓을 되게 많이 하는 캐릭터인데요. 일단은 신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수동적인 캐릭터입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 에반게리온을 볼 때 그 찌질함에는 짜증이 안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볼 때만큼은 짜증은 안 났어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보면서 그 아마 당시 나이에는 이제 애가 왜 이렇게 그 적극적이지 못하지, 뭐 나였으면은 지구를 구하고 레이랑 사귀고 아스카랑도 사귀고 미사토 누나랑도 뭔가 썸씽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일본 저러지? 말고는 다 네 욕망이죠. 그렇죠. 신지는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못하고 끝나요. 그냥 애니메이션이. 그 신지가 어린 시절에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주요 중2인 3명의 인물 신지, 레이, 아스카 중에서 신지는 가장 성장 환경이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러네요. 아스카는 어머니가 그러네. 아스카는 어머니가 약간 정신이 나가셔서, 물론 나중에 설정이 나오지만 이건 이오기에 흡수돼요, 정신이. 그래서 자살을 했고 그걸 실제로 봅니다, 아스카는. 그래서 약간 정신 이상해졌고, 레이는 인조인간이에요. 걔는 맞아요. 자기가 네. 인조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인조인간이에요. 알파고 같은 존재죠. 네. 그렇죠. 그런데도 신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마냥 행동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인 카오루를 죽였다는 좌절감에 빠져서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들,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그냥 방치해요. 마지막 편에 가면 그런 행동이 굉장히 이제 절정을 보여주는데요. 그 인조인간 레이조차도 신지를 지켜야 된다면서 신지 아버지 겐도에게서 벗어나서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고, 좌절감에 정신이 나갔던 아스카도 힘을 내서 싸우는데 신지는 풀이 죽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심지어 미사토가 죽는 것도 그냥 보고도 에반게리온이 안 타요.
어떻게든 에반게리온에 태워서 신지를 이제 살리려고 했는데 신지가 이제 그 장면은 삭제가 돼 있어요. 나오질 않는데 에반게리온까지 미사토가 어떻게든 보내줘요. 신지는 에바에 안 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장면이 바뀌어서 타 있거든요. 얼마나 찌질한지 생각을 해보면 에반게리온에 기어 올라가서 그 자기 조종석 문 열고 거기 안에 들어가고 조작해서 문 닫고 그러면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거죠. 다시 또 살려고 몸부림쳤으면서 계속 그런 대사 하거든요. 난 죽어야 돼. 왜 싸워? 그러면서 에반게리온에 왜 탔을까요? 도대체. 살려고. 네, 살려. 극장판에서 신지 대사의 제일 많은 부분은 의아해요. 근데 이게 TV판 기준이 아니고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아니요. 기준이? TV판의 끝은 이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25, 26화죠. TV판의 끝이.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 그 이후 얘기가 25, 26화인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뭐 작품에 대한 해석은 좀 복잡하니까 신지는 계속 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말씀하신 극장판 끝에서 그냥 비명만 지르다 끝나요. 인류 보안 계획은 신지의 비명에 묻혀서 그냥 끝나고 TV판 맨 마지막에 신지는 박수를 받는데 그 박수 받는 대사가 이거였어요.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완전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 너는 너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 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주면서 전부 다 박수를 쳐주고 그 결과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인류 보안 계획에 희생당하죠. 네? 네. 이게 제가 신지를 짜증나는 이유로 성인이 돼서 애니를 다시 봤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나는 캐릭터로 뽑은 이유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생각이 전 TV판만 순수하게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을 제외하고 네. TV판만 본 기준으로 보면 신지는 그렇게 짜증나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지 뭐 이랬거든요. 저 중학교 때 봤는데 근데 대학 좀 나이 들어서 이걸 다시 보니까 이 나이 때 애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이 정도면 정말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잘 가지고 자랐어요. 있다. 네, 잘 자랐어. 착해. 얘가 에반게리온 처음 타는 이유도 레이가 타야 되니까 그쵸. 대신 자기가 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급한 상황에 오면 자기가 대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점이나 이런 면에서 신지는 오히려 잘 컸다. 나름 훈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카모디 부인 한 표. 저도 중학교 때 처음 에반게리온을 봤는데 사실 저는 1편 보다가 이제 속 터져서 못 봤는데 저는 그 나이 때 이제 뭐 슬레이어즈 같은 좀 이렇게 호쾌한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뉴클리어 답답해서 밤 못 던지고 막. 뉴클리어 밤. 네, 그랬는데 근데 아까 포로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 나이 버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잖아요. 야. 그럴 수도 있죠. 그 나이 때인데 네. 사춘기잖아. 근데 이 카모디 부인은 도저히 네. 제안해서 용서가 안 됩니다. 그쪽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신지는 그 뭐 징징 중이의 대명사라고 하지만은 근데 제가 신지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목숨 걸고 싸우라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린애한테 이건 명백한 아동노동 착취이죠. 심지어 급여도 안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에반게리온 애니메이션 꼼꼼히 봤지만 그 어디에도 신지가 월급 받는 장면 안 나오거든요. 그 저번 주부터 노동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관심이 아동 많으시죠. 인권 보호 이런 식으로. 예. 암유발 캐릭은 신지 아버지지 그죠. 신지는 맞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 나쁘지. 저도 카모디 부인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지와 카모디의 대결에서는 카모디가 또 1차전에서 승리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라와 하루이의 대결입니다. 벨라죠, 벨라. 네. 제가 선택한 캐릭터는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시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벨라입니다. 이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소설 4권으로 이어진 이제 소설이었고요. 이제 영화 시리즈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트와일라이트까지는 재밌게 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벨라의 그런 그 압류발적인 모습들 때문에 한숨 쉬고 시작해요. 개인적으로 보기가 진짜 힘들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바람 요소들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벨라가 가족이나 친구를 진짜 무시해요. 이제 벨라는 이제 주위 친구들이나 이제 막 자기한테 관심 보인 남자애들 아주 막 대놓고 막 무시하는데요. 이제 막 이렇게 대놓고 이제 말로는 안 하는데 표정이나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진짜 무시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책에서는 꽤 많이 나오는데 막 그 프롬 드레스를 뭘 입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서 막 나는 이런 거에 관심 없어. 나는 쿨해. 이런 진짜 전형적인 네, 중이병 네. 환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기는 끊임없이 나는 남들과는 제 성격이 원래 사교적이지 못해서 잘 어울리지 못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언제나 이제 남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비하하고 시선으로 있죠. 네,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전형적인 중이병입니다. 그러고 이제 아빠를 되게 무시하는데요. 아 맞아요. 네, 아빠 가슴에 대못 박는 짓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되게 벨라를 되게 각별하게 대하는데도 이제 막 에드워드가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자살 기도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안 마치고 막 결혼하겠다고 막 그러고 맞아요. 이제 뱀파이어가 되면 가족들과 다시는 볼 수 없는데도 뭐 별로 사실 신경 쓰지도 않죠. 그리고 그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기를 낳으면 이제 거의 100% 얘는 죽는데 아빠한테 이제 대충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이제 자기는 사실 모두가 말리거든요. 근데도 자기는 끝까지 아기를 낳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남편인 에드워드한테 정말 못할 짓이지만 이게 18년 동안 외동딸 이제 애지중지 키워온 부모한테 정말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짜증나요. 보고 그쵸. 있으면 짜증나요. 진짜.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소는 또 이제 사고 방식이 정말 진짜 마음에 안 드는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벨라가 뱀파이어가 되려는 이유가 사실 보면 딱 하나예요. 늙기 싫어서요. 네. 맞아 네. 맞아. 저는 자기는 이제 늙고 추한 몸으로 아름다운 에드워드 옆에 있기가 싫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에드워드보다 이제 한 살도 더 먹고 싶지 않다고 막 악몽 꾸고 막 이제 막 그러는데요. 맞아. 진짜 뭔가 마음에 병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캐릭터고요. 그러고 막 진짜 그 보면은 이 트와일라이트에서 뭔가 보면은 이제 결혼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런 바로 아기가 생기고 또 아기를 위해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사고 방식, 이 구닥다리 사고 방식 이제 혼전 순결 강조와 이제 성관계는 당시 생식을 위한 거라는 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 아까 그 무슨 부인이 좋아할 것 같은 하모니 부인. 그런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벨라는 뭐 꿈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맞아요. 18살에 애 낳고 키우면서 에드워드랑 영생하고 영원히 싶다. 영원히 사는 게 맞아. 꿈이네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나올 만한 얘기입니까? 근데 자긴 쿨하대. 맞아. 그게 난 이해가 안 가. 우루하면서 자아도 없는 애가. 전 딱 이거 보면서 음. 귀연이 생각났어요. 귀연이. 아 맞아요. 딱 그 아, 수준이에요. 딱 그 수준이에요. 맞아요. 이거. 영화로 나오면 안 네. 되는 네. 아, 그 책으로도 출판되면 안 되는 물건이었는데 배우도 그 말을 했었잖아요. 이건 네네. 책으로 나오면 안 됐었다고 그 배우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 그렇죠. 연기자. 그 배우가 이 책을 불태워야 된다 그래. 에드워드 역 하던 친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가가 사실 몰몬 교도거든요. 아.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부분이 납득이 오케이, 가는 바로 이해했어요. 게 있어요. 납득. 근데 사실 진짜 잔인한 장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로지 이제 성적인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엄청, 종교적인 네. 가치관을 보여주는 게 좀 우습기도 하고요.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벨라는 중이병 걸린 자발적 아웃사이더에다가 천하의 페류나의 보수 꼴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수 왜 들어가요? 보수. 보수적이야. 보수죠. 엄청 보수적이야. 이제 1위 기대해 아, 보겠습니다. 난 에이스님도 정치적으로 하시려고 하나 싶어서. 아니 이거 발을 걸쳐 놓는 거지. 다음 저희 수북당 두 번째 후보 스즈미야 하루의 우울의 스즈미야 하루입니다. 예. 이 작품은 언뜻 평범한 학원 일상물 같지만 사실은 SF물에 가까운 그죠? 작품이고요. 그 주인공은 하루이는 고등학생인데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지만은 오만 방자한 데다 사이코 기질이 있어서 옆에 친구가 없어요. 예, 맞아. 또 또라이예요. 네. 예, 외계인, 미래인, 초능력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한 망상을 하는 엉뚱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이에게는 이제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바로 현실 조작 능력이에요. 하루이가 소망하면은 전 우주고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정치적인 인물들만 골랐어요. 가을에 벚꽃이 피게 한다거나 고양이가 말을 하게 한다거나 하는데 이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다만 네. 본인은 이 능력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죠. 만약 하루이가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지면은 그 세계가 막 잿빛으로 물들고 거인들이 나타나서 날뛰고 세계가 멸망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자각한 미래인, 우주인, 초능력자가 학생으로 위장해서 하루이 옆에서
비위를 맞추는 게 이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 내용이었다. 예. 예, 태생이 민폐 캐릭이라서 에피소드마다 발암 물질이 한가득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앞권은 엔들레스 에이디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이 내용은 그 여름 방학이 끝나길 원치 않는 하루의 그 잠재된 바람에 전 우주가 도와줘서 여름 방학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전날 자고 일어났더니 여름 방학 첫날이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와, 이렇게 최강이다. 너무 예, 좋다. 끊임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애니메이션 에피소드가 같은 내용으로 7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저번에 봤던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태양의 후예가 1화부터 7화까지 7주간 똑같은 내용을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방영 당시 이 애니를 보았는데 3주까지는 참고 봤어요. 설마 하면서. 그리고 4주째는 이제 빨리 감기 하면서 봤어요. 예. 빨리 갈게 해서 봤는데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5주째에도 이제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폭발했어요. 그 뒤로 이 애니를 안 봤습니다. 이거는 이름하여 4D 암 유발. 예, 뭐 의자 좀 흔들리고 물 뿌리고 뭐 이렇게 3D 영화가 있는데, 네, 이게 진짜 진정한 4D예요. 3D 입체 공간에 시간의 축이 추가된 진정한 4D로 시청자를 우롱하는 압류발 애니메이션입니다. 압류발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그 최첨단을 달린 작품이 아닐까 해서 이 캐릭터를 뽑아봤습니다. 캐릭터가 아니고 나중엔 작품에 비하하고 하는데 뭐 어디 쪽이에요? 야, 요건 좀 평가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요? 하루이 같은 경우는. 왜요? 그러니까 이건 캐릭터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그죠. 그 제작사에 대한 바람이잖아요. 처음에는 하루이를 까다가 네. 나중에 이상한데요? 뭐.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하루이는 별로 짜증 안 날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에피소드는 들으니까 듣는 제가 다 짜증이 나는데요. 그러네요. 저는 그거 되게 참신한 시각이긴 한데 어쨌든 원래 취지는 이제 그런 캐릭터를 그쵸, 뽑는 캐릭터 거기 싸움이죠. 때문에 네. 저는 저도 트와일라이트 1편, 2편 중반까지 보다 말았는데 이거를 이제 저 주변에 있는 여자 친구들이 이제 뭐 이걸 소설 재밌게 봐서 저도 영화를 봤는데 제가 보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귀현이 소설의 그 영화한 거 그놈은 멋있었다? 뭐 그런 거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랬고 이제 벨라는 당연히 너무 별로예요. 네. 너무 별로인 그냥 진짜 딱 그 10대 소녀들의 로망만을 형상화해서 만든 그런 아주 잘못된 캐릭터의 결정체가 아닌가. 사실 이 캐릭터 자체가 그 남녀 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싫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10대 따라 해서는 안 소녀의 돼요. 판타지를 나타낸 네. 거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쵸. 문제는 이게 아주머니 몰몬교도인 네, 아주머니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썼다는 그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10대들이 추종한다는 것도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저는 이 작품이 10대들의 판타지를 정말 잘 꿔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주인공이 속으로 그 친구들 까고 뭐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마음속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다 근데 있어요. 네. 그런 자신이 되게 싫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사춘기 때는. 근데 그런 캐릭터가 막 주변의 학교 킹카들이나 뱀파이어 잘생긴 총각이나 늑대 인간 총각이나 등등에게 그쵸. 다 사랑받아. 네. 요게 이 여자들의 마음을 꽂은 것 같아요, 제 그쵸.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 사랑받을 수 있어. 요거에 대한 환타지인 거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벨라입니다. 예, 저도 벨라. 이걸로 역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까는 걸로. 예. 진짜 계속 갈 수 트와일라이트 있어요. 특집편 네. 할까요? 그건 좀. 그건 우리가 바람이에요. 저도 이제 하루이 마지막 그 7편 연속 에피소드 듣고 하루이가 좀 마음이 움직였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귀현이 문학 자체를 너무 혐오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 소설은 볼 생각도 안 했어요. 영화 보고 너무 짜증이 나서 일단 끝까지는 다 봤고요. 3편까지. 대단하네. 영화는 일단은 저는 저도 다 보긴 봤어요. 다 보니까 설마 다른 게 있지 싶었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귀현이의 그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귀현이 수준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 수준 딱 맞춰준 것 같아요. 미국 버전이죠. 뭐. 네, 저는 그래서 벨라. 좋잖아요. 네, 맞아요. 스폰 영화 아세요? 노래 엄청 좋습니다.
스폰 OST는 진짜 명작이에요. 네. 영화는 괜찮아? 제가 아직도 라싸님한테 10여 년 동안 욕 먹고 있어요. 같이 보자고 우리가 했다고. 아마겟돈 보자 그랬잖아 진짜 그때. 그때 아마겟돈이랑 스폰이 이제 아마겟돈 보러 갔는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시간에 못 봤어요. 다음 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릴까 아니면 딴 영화 볼까 했는데 거기 또 스폰이 방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폰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동안 까는 거예요. OST 엄청 좋아요, 소봉님이요. 아마겟돈 얼마나 재밌었는데. 네, 자 그래서 벨라가 하루이를 이긴 것으로 1차전을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네, 1차전이 끝났고요. 네, 2차전 끝났고 잠깐 5분만 쉬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1차전 끝내고 잠시 쉬고 왔습니다. 자, 2차전은 이제 간단하게 토너먼트를 말씀드리면 2차전 상대는 1차전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갔던 상철 선배와 그리고 큐베가 만나서 붙게 되고요. 그리고 스자크와 카모디 이렇게 네. 붙게 되고 벨라와 둘리 이렇게 붙게 됩니다. 사실상이 결승전이 아닌가. 라임이 맞네요. 벨라 네, 둘리. 벨라 둘리. 벨라 둘리. 네, 자 상철 선배 설명해 주시죠. 네, 상철 선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아실 것 같지만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네이버 웹툰에서 시작된 캐릭터죠. 네, 이제 2016년에 동명의 TVN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웹툰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스토리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제 홍설이라는 대학생이 유정이라는 남자 선배를 만나게 되면서 그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을 휘말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이 작품의 비교적 이제 현실적인 생활 모습과 인물 묘사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유정이 되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그 캐릭터 묘사가 되게 네. 재밌어요. 너무 되게, 재밌어요. 네, 되게 현실성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죠. 네. 또 다른 캐릭터들도 우리가 이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요. 홍설도 그렇고 이제 다른 악역들도 좀 이제 극적으로 과장되긴 했지만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사람들이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그렇죠. 네. 그 사건들도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해봤을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더 싫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중 대표적인 한 명이 바로 이제 상철 선배입니다. 아, 상철 선배 발암 요소를 한번 이제 나열해 보자면요. 첫 번째가 이제 목소리가 큽니다. 첫 등장할 때 막 홍후배 막 이러면서 목소리 크면 안 되는 저 건가요? 끝에서 아니, 창피하잖아요. 처음 이제 복학해서 이제 술자리 갔는데 저 끝에서 막 홍후배 이러면서 막 부르고 맞아요. 정말 진짜 네. 싫을 것 같아. 제 기억으로 에이스님을 그런 식으로 불렀던 선배들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저는 없잖아요. 그 존재감이 좀. 그러니까 아니 저게 컨셉이었거든요. 존재감은 햇님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으면 정말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말 잘 듣는 뭐 후배라고 막 그러면서 남들한테 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맞아요. 목소리가 크다는 게 이제 막 허풍 허세가 그렇죠. 크고요. 지가 막 되게 털털하고 듬직한 선배인 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동조 안 하는 인물들 이제 뒷담 뒷담화, 장난 아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눈치도 진짜 없죠. 이제 막 아영이한테 대시 진짜 정말 너무 우리 아영이한테 친동생인 줄. 아영이한테 대시하면서 막 맨날 소개시켜달라고 이제 징징징거리고 이제 남자친구 있다고 한 뒤에도 맨날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죠. 네. 정말 눈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과 사람들 다 싫어서 피하는데 막 뭐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뭐 나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피하는 거 맞죠? 피하는 거 맞거든요.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실질적인 피해를 남들한테 입히는데요. 이제 맨날 얻어먹고 다니는 건 그렇다 쳐도 이제 막 재우가 쓰던 그 PMP나 뭐 노트북 그죠. 고장내고 막 진짜 싫어요. 어떤 짓 하고요. 조별과제 이제 무임승차하고. 네. 그거 네. 진짜 싫어요. 진짜 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꼰대짓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29살이거든요. 근데 선배 대접 받으려고 하고 막 툭하면 내가 선배인데. 네, 네. 아무리 그래도 선배한테 그러니까. 막 이딴 말 하고요. 다섯 번째 이제 막 좀 찌질거리는 것도 있죠. 이제 핑계가 좀 쩝니다 진짜. 막 그렇죠. 집에 일이. 개인 사정이 맞아요.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뭐 이런 짓을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신체적으로 좀 위협을 하는데요. 키가 네. 193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남을 찍어 누르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가 나이 많고 덩치 크다고요. 이제 막 시도 때도 없이 책상 쾅쾅 치고 막 인상 쓰고 위협하고요. 원시사인 줄. 아니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 비하하지 마시죠. 책상 쾅쾅 치고 탕탕 쳐요 책상. 탕탕이에요. 네, 최근에는 막 홍사를 마구 흔들다 밀치고 막 이런 네, 짓까지 네. 했죠. 이제 폭력신이 이제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요. 음. 네, 하여튼 이런 상철 선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이와 힘으로 위협하고 대접받으려고 들며 이제 상식이 부족해서 이제 민폐를 끼치고 다니는 한마디로 개저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저씨. 맞아요. 29인데 벌써 벌써 네. 개저씨가 개저씨예요. 됐어요. 꼰대짓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진짜. 군대에서 배웠을 거예요. 군대에서. 맞아요. 그런 건 거의 거의 100% 군대에서 군대에서 배운 것 그렇죠. 같아요. 습관이죠, 습관. 거기서 배운. 맞아요. 그때는 그리고 그 알량한 권력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나빠요. 얘가 또 나름대로 좋은 대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이제 덩치 크고 이러니까 또 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또 얼마나 또 막 그러고 네, 다녔겠어요. 그렇죠. 위에 줬겠어요 네. 또. 또 설정이 이제 시골 출신이에요. 네, 얘가. 맞아요. 아 그런가요? 시골에서 이게 좋은 대학 갔다고. 아 예. 엄청 기대받고 그러잖아요. 일단 이제 플랜카드 뭐, 걸릴걸요? 우리 상철이 음. 뭐 어디의 자랑 상철. 네. 해냈다. 누구의 아들 뭐, 뭐 이런 해냈다. 네. 뭐 이러고. 어디 마을 김상철 해가지고 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상철 선배 정말 싫었어요. 보는 내내 진짜 짜증났고 일단 대학교에서 과방 생활하면 꼭 한 명씩 있는 선배 맞아요. 예, 네. 그런 선배 꼭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주로 복학생이 눈치 없는 민폐 선배. 그렇죠. 그리고 제일 짜증났던 거는 이제 자기 행동이나 상황,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한테 계속 의지하거나 전가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전 그 부분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작품에서도 이제 뭐 그런 걸로 계속 나오니까 저는 상철 선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저도 그 싫어요. 이제 제일 싫은 지점이 뭐냐면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게 싫어요. 저는 변명하고 그 김어준 총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겁하지만 않아도 섹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최소한 비겁해지면 안 돼요. 네. 쉽진 않지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으니까 더 그게 그쵸, 좋은 섹시한 미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섹시한 거고. 네. 그래서 전혀 어떤 이제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네. 상철 선배한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저도 큐베보다는 네. 이제 상철 선배가 더 낫잖아요. 큐베는 그냥 악당인데 아 이제 그러네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바람 캐릭터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악당이 바람이냐는 잘 아닌 것 같긴 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저도 좀 악당보다는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네. 본인이 의도를 해서 뭐 그런 거 사실 큐베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 같은 거잖아요. 그 한국 원자력 수력 원자력의 공무원 파견 직원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저도 이렇게 네. 써왔어요. 에너지 생산을 위해 해외 파견 나온 에너지 공단 직원. 그렇죠. 아니 직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수원 얘네는 직원이잖아요. 그 집단 지성이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큐베 족이에요. 한 어쨌든 큐베는 좀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상철이는 꼭 있을 것 같잖아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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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솔직히 있어. 저 같아도 상철 선배 꼽겠어요. 학교 다닐 때 동아리 선배가 이래가지고 저는 싸웠어요 이 사람은. 아이고. 네. 그럼 본인이 군대 조별 고참이 과제 이래가지고 조별 과제 고참이랑 할 때 무임승차한 적이 있다 하면은 자기는 상철 선배랑 다른가라는 한 걸 되짚어봐야 돼요 이거. 아우 무섭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철 선배 체크리스트.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뭐 그런 거 이런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네,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상철 나오는 거 아니야? 다 싫다 그래놓고. 상철 다섯 햇님 의심스럽습니다. 전 아니요, 과제를 아예 안 했어요. 조별 수업은 안 들었어 아예. 아니, 수업에 저는 조별한다고. 수북님. 회사에서의 수북님. 어우. 아, 예, 저도 얘기할게요. 상철 선배는 대학에서 만날 수 있는 찌질이 10명의 찌질한 점만 농축해서 맞아요. 만들어진 네. 예, 좀 이제 과장되었지만 그래도 현실성 있는 캐릭터이고요. 그 선배라는 이 하찮은 권위를 최대한 쥐어짜서 이용할 수 있는 찌꺼기까지 이용하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놈 같아요. 네. 그래서 상철 선배에게 한 표를 주겠습니다. 뭐 압승이네요. 네. 네. 자 그러면 큐베와 상철 선배에서는 또 상철이 2차전에서 승리해서 3차전에 또 먼저 대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결 스자쿠와 스자쿠와 카모디. 카모디. 카모디.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1차전에서 했으니까요. 네.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자쿠. 카모디, 카모디. 종말이 왔어, 종말이. 아 저는 일단은 이 캐릭터가 스자쿠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카모디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카모디는 좀 안개가 왔어. 아니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봐서 아, 맞죠. 아. 정말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스자쿠가 더 싫어요. 네, 그런 것도 이 맞아요. 사고 방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나는 정의로우니까 난 정의로운 행동만 할 거야. 그게 주변에 피해가 가건 말건 나만 정의로우면 돼. 나 이런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근데 카모디 부인도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아, 자기만의 비슷하네요. 종교 정의를 네. 남한테 네. 전파하는 거죠. 그 이제 그렇죠. 행동 방식에 있어서 카모디 네. 부인은 내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 옳은 것을 하기 위해 옳은 길로 가야겠다는 압박감은 없는데 스자쿠는 옳은 길로 가야겠다는 압박감을 근데 가지고 카모디 부인도 이게 하죠.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을 다 모든 이제 이 종교에는 종말에서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나쁜 놈들 에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외계인을 소환한 이 나쁜 놈들을 제물로 삼음으로써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게 네. 종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자쿠는 자기 반대항에 있는 사람을 악인으로 지정하진 않아요. 그건 나쁜 짓이니까. 근데 카모디는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악인으로 지정해버려요. 그 점은 다르네. 그러니까 스자쿠는 끝까지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얘는 음. 어느 한 점에 오점 없이. 카모디는 자기 편은 괜찮지만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야 카모디가- 이단이니까. 이단이 카모디가 사람 좀 취급 더 안 해주는 거잖아요. 카모디가 좀 더 비겁하긴 하지만 전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스자쿠가 굉장히 비열하다고 보거든요. 비겁이랑 비열은 전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전 스자쿠가 더 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카모디는 그 상황만 아니면 사람들이 대충 모두 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단지 그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만나서 그쵸. 어쩌다 아.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스자쿠는 좀 가만히 있어도 왠지 좀 아무 상황이 아니어도 좀 바람일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싫을 그 바람 싫다고. 요소일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게 남한테 있는 것 좋은 같아요. 평가를 네, 짜증나는 네. 캐릭터인데 남한테 좋은 네, 평가를 네, 네. 받으니까 짜증난다 그 얘기죠. 생긴 것도 잘 생겼잖아요. 짜증나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욕하기 힘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욕하기 힘든 상황인데 욕하고 싶은 그런 그런 기분. 근데 아까 그 수묵님은 얘기 안 하셨지만 이 스자쿠가 일단 가장 큰 원죄가 하나 있어요. 존속살해. 네, 아버지를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 아. 죽였어요. 저 솔직히 진짜 짜증난 캐릭터긴 한데 이게 이제 상황적으로 카모디가 좀 더 현실에 있을 법한 네, 캐릭터라서 그쵸. 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카모디를 한 표를 찍긴 한데 스자쿠도 진짜 이상하네요. 네, 진짜 이상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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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힘드네. 2차전에서는 그냥 투표로 하죠. 네, 거수? 찬반 얘기를 다섯 하죠. 명 전부 다 네. 거수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수라기보다는 네. 아, 찬성 네. 반대를 표시를 하죠. 네네네. 저는 카모디 한 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자쿠입니다. 네, 저도 스자쿠. 아, 어떡하지? 캐스팅 보트예요. 어떡하지? 국민의당 복당이다. 캐스팅 보트. 저는 그러면 카모디 가겠습니다. 아, 네. 아, 아쉽게도 그러면 아쉽게도. 카모디가 이기는 거죠. 아쉽게도. 아, 말을 잘못했네. 네, 말실수를 하는 거는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죠. 그쵸. 네. 할 수도 있지. 전 여당 대표 응, 분이시나 응. 뭐 이런 분들이 그치. 말실수 잘하시잖아요. 이준석이 돼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스자쿠와 카모디 대결에서 저 이제 홀리 스피릿을 힘입은 카모디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결 벨라와 1차전에서는 부전승을 거두었던 둘리. 둘리? 자, 네. 이제 대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둘리는 제가 준비하는데요. TV판 위주로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그쵸. 둘리를 까긴 좀 어렵고요. 어차피 옴니버스식의 그냥 단편적인 얘기라서. 그렇죠. 이제 상황별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뭐 주제가에서 이제 귀여운 아기 공룡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예쁜 택도 없는 소리 같아요. 보고 있으면 이제 고길동 씨야말로 보리소아레에서 득도하신 붓다마는 거의 성인급의 네. 캐릭터인 것 같아요. 등신불이죠, 네. 아주 그냥 진짜. 저 사실 어렸을 때 봤을 때도 둘리 쟤 저러면 쫓겨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네. 그 세일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마조마한 거. 아, 얘네들 또 사고 쫓겨날까? 치나 뭐 이런 거.
아니 저는 얘 주거 환경이나 식생활에 되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어린 마음에. 왜그 고민을 했을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한 장면으로 악행을 정리해 보자면, 예, 처음에 이제 집에 온 첫날부터 냉장고에 모든 음식을 거덜내요. 예, 이거 기분 나쁜 점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고길동이 TV 보는데 껌을 씹어서 신경을 사납게 하는데 그걸 또 고길동 얼굴에 묻혀 막 풍선껌 불다가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수북님이 가장 민감하신 부분인데 머리에 껌을 붙여가지고 땜통을 만들어요. 네. 그럴 수가.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버릇이 없죠. 고길동한테 얘기할 때 반말을 하고 뭐 이 양반 저 양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진짜 미친 거지. 집주인이에요, 사실. 둘리가 더 나이 많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둘리는 그 콜드 슬립한 시간을 제외하면은 네. 몇 살 안 돼요. 네. 예. 콜드 슬립 제외 뭐 포함하면 1억 살 넘으니까. 그렇죠. 콜드 슬립을 포함하면 그 지구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생명체가 될 텐데. 그렇죠. 최연장자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고길동 자고 있는데 잔디깎기 같은 걸로 막 돌아다녀가지고 고길동 옷이랑 머리랑 털을 다 깎아요. 그런데도 고길동은 얘를 받아줘. 그렇죠. 그래도 네. 키우죠.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일로는 손님 접대하고 있는데 찻잔 같은 거 다 엎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뭐를 계약을 결정하는 바이어였어. 그러면 고길동 집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둘리가 또 사고 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다쳐요. 그 다 다친 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그 영수증을 보면 한 5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때 예, 그 TV 장면에서 네. 그때 당시 환율 계산하면 제가 보기엔 1,000만 원 넘어요. 지금 아유, 훨씬 넘죠. 그렇죠. 훨씬 넘겠죠. 네. 80년대 후반 네, 후반이니까. 네. 그리고 쉬는 날은 또 어김없이 괴롭히고 뭐 고길동 자는데 막 장난감 막 자동차를 부앙 이러고 막 이러는데 이때 생각해 보면 주 6일째거든요. 이때 토요일 안 쉬었어요. 그렇죠. 하루 딱 쉬는데 그러고 있고 그 고길동 취미생활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낚시랑 레코드판 그다음에 양주 모으기 세 개가 네, 취미인데 그 세 개를 모조리 파괴해요. 둘리가. 아 진짜 열받는다. 이거. 정말 열받는다. 예. 그리고 좀 데리고 살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도 고마운데 또 온갖 작것들을 다 데려와 막 또 지금 주워오는 거잖아요 사실. 식구를 지가 둘려와. 사실 둘리의 포지션을 보면 영희가 데려온 유기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유기견이 동네 유기견 더 데려와. 근데 그 유기견이 집에 있는 자기 취미생활용 다 부시고 막 생각해봐요. 나는 고길동이었으면 벌써 끓였어. 이게 둘리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족 보행 가능한 말할 줄 아는 비글. 네. 와 완전 끔찍해 진짜. 초능력도 써. 진짜. 아, 진짜 초능력. 아우. 예. 예, 저는 어디가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간 바람 캐릭터입니다. 이상. 네. 자 그러면 이제 둘리하고 벨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어렵네요 이게. 거의 사실상 결승전이 아닌가. 그 둘리가 나중에는 그 고길동 집을 부수잖아요. 그 맞아, 집이 집을 중랑구에 있는 그 2층짜리 양옥집인데 그렇죠. 개인주택이잖아요. 네 개인주택인데 그걸 한 방에 날려요. 아, 지금으로 따지면 한 그 돈이 얼마나 15억, 진짜? 20억 할 텐데. 네. 고길동 부전? 부자 거죠. 맞죠. 부자 네. 맞죠. 중산층 이상. 네, 중산층 이상. 연소득 2,500만 원 이상? 뭐 예, 충분히 예, 그 당시에 뭐 그 정도 취미를 다양하게 즐길 정도면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양옥집이 있고 네, 맞아요. 자가로 추정되잖아요. 예. 자가예요. 아, 네. 자가로 네. 자가 맞아요. 그 짱구네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빠도 능력자잖아요. 아니요. 근데 짱구 아빠가 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30년짜리 대출이라고. 네. 그 둘리는 이제 그 길냥이 데리고 온 건데 길냥이가 그렇게 사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동물농장에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럼 느낌인데. 그 조련하는 아저씨 와가지고 하루 만에 네. 해결해 주냐. 아 그렇죠. 하루만에 와가지고 근데 해결해주고. 뭔가 다들 잊고 계신 것 같은데 고길동도 상당히 둘리 많이 괴롭혔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그 에피소드 하나가 애들이 어디서 막 다른 가족들이 이제 자가용 타고 외출하는 걸 보고 부러워서 막 가서 아저씨 우리 자가용 사요 자가용 사 그러니까 알았어 나 운전면허 이제 연습해야겠다 그러면서 애들을 다 밑에 깔고 앉아서 또치 다리를 이제 이거 그냥 기어로 맞아. 해가지고 그런 에피소드 운전 있어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운전 시험 보러 간다고 갔다 와서 안 보고 뭐 놀다가 와서 아 또 떨어졌어 또 연습해야 되겠어. 그래서 막 엑셀 막 브레이크 막 밟으면서 이거 막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치 다리 부러지고요. 이거 내비게이션 되게 잔인한.
애니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애닌 만화책으로 만화책 본것 같은데요? 같아요. 네. 만화책은 좀 더 되게 그거요 과격해요 내용이 네, 전체적으로. 맞아요. 네. 네. 마이코의 비중이 좀 커요. 네. 거기서는. 정치 얘기도 좀 코믹스에서. 나오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음. 마이콜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고길동이 존대를 쓰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인물 예, 아니에요. 고길동 입장에서 둘리와 친구들은 완전 이거는 개참 사람 아니야, 이야, 이거. 개 이한데 사람 친구들- 아니에요 얘들 다. 친구들 중에 이제 유일하게 마이콜한테는 그래도 이제 뭐 네. 존대를 하고 막 아, 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이콜도 고길동한테 유일하게 존대를 하는 존재 아닌가요? 그죠. 네. 아 영희 철수 그 빼고는 아니 그러니까 그 어. 동물들 어, 중에서 동물 아니 동물 마이콜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마이콜 사람이야. 그리고 노래도 엄청 유명한 거 만들었잖아요. 마이콜이. 맞아요. 푸르륵 짭짭 푸르륵 짭. 그 노래 아직도 기억나네.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직관적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벨라입니다. 저는 제가 둘리 들고 나왔는데 벨라 고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성적인 뇌에서는 벨라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감성적인 뇌에서는 네. 둘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이성을 따르겠습니다. 전 벨라가 더 싫어요. 저는 그 둘리와 친구들은 그 이제 여기서도 연령 버릇. 예, 아. 보정이 좀 들어가서 네.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이에게 어른의 윤리를 강요하는 것은 저 수북님 잘못이라고. 조카가 와서 수북님 머리를 밀었어. 수북님 머리를- 건프라를 모조리 박살냈어. 아니 뿔만 부러뜨려. 하나씩 다. 전자 피아노에 물 끼얹고. 나도 햇님네 집에 와서 사자비 뿔 부러뜨리고 싶다. 너 이제 친구 아니야. 수북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참을 수가 없네요. 벌써부터 화가 날라 그래. 요즘 수북님이 아동인권 보호가 네, 그리고 이 그 작품사기에 뭐 집이 부서지고 하는 것은 이 만화적인 그쵸, 과장된 표현이에요. 이거는 예. 뭐 시티헌터 이런 만화 봐도 뭐 그 100톤짜리 망치로 머리 때리고 그러 나오는데 그냥 폭만 나거든요. 100톤짜리 머리 맞으면은 뇌수가 튀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집 부서졌는데 다음날 보면은 또 집이 멀쩡하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둘리가 초록력으로 고쳤을 수도 있어요. 네. 고길동이 뒤에서 둘리한테 돈을 만들게 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고길동이면 둘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 같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집에서 근데- 근계 생산. 예,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네. 저는 뭐 유쾌하게 재밌게 봤고요. 네. 예, 암 유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벨라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압도적인 예, 지지로. 지지로 벨라가 또 3차전까지 또 올라가는 걸로. 아무래도 벨라 특집할 것 같아요. 한번 했으면 좋겠어. 얘 진짜 짜증나. 이 벨라 말고 이 작품에 대해서 막 맞아요. 욕을 하고 싶어. 한 명씩 골라서 까도 될 것 같아. 그거 괜찮네요. 자, 2차전 그 승자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상철 선배, 그리고 카모디, 그리고 벨라. 그럼 이게 세 팀만, 3명 캐릭터만 남았죠? 그러면 토너먼트 어떻게 해요? 패자를 방법이 하면-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천재적인 머리에서 나온 건데 이게 패자 부활전을 하는 걸로 네 번째 캐릭터를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자 부활전은 2차전에서 탈락한 캐릭터들로 저희가 거수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차전 탈락 캐릭터가 어떤 게 있어요? 저 큐베랑 스자쿠 둘리가 있습니다. 2차전 탈락. 네. 자, 이 중에서 자 빨리 고르시죠. 뭐 패자 부활전이니까 뭐 설명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근데 둘리를 다시 고르면 벨라랑 다시 붙어서 둘리는 제외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큐베랑 스자쿠 중에 골라야 되네요. 저는 아까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스자쿠가 싫어요. 저도 스자쿠 하겠습니다. 저도 스자쿠인데 벨라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스자쿠로 하겠습니다. 이런 인물들 되게 많죠. 그쵸. 네. 너무 싫어요. 일제 시대 생각났어요, 저는. 네. 친일 부역자들. 실제로 네, 일제시대 기회지. 같은 느낌을 주는 애니예요. 이게 보고 있으면. 네. 근데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자기네들이 코스프레를 자기들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 이제 묘사하고 있죠. 보면. 네. 그럼 곧바로 이제 스자쿠하고 벨라를 붙여볼까요? 네. 스자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친일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친일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기회주의거든요. 타협과 그 이제 협력주의라는 그 이름 하에서 친일을 자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조선은 이미 힘을 잃었다. 끝났다. 조선인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개화를 시켜서 일본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개화를 시켜서 좀 더 우리가 잘 살아보자라는 식의 스탠스를 취했던 게 기회주의거든요. 실제로 뭐 독립신문이나 독립신문 창립 멤버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결국에는 그 독립협회하고 협회도 독립문 그렇죠. 세우는데 가장 많이 돈을 댄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놀랍네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아이러니하죠. 전부 친일의 앞잡이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내선 일체를 주장하고 결국에는 뭐 서정주 시인이나 이광수 소설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이제 그 태평양 전쟁에 사람들을 보내자고 그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글을 쓰고 사설을 쓰고 시를 쓰고요. 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자쿠 같은 경우는 진짜 보면 역사의 반역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전 또 소수 의견이겠지만 벨라도 암 캐릭터긴 한데 스자쿠를 또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그죠. 그 저도 이 스자쿠가 작중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보면 공주 여왕인가요? 공주인가요? 유페미아 공주. 예. 황녀. 예, 황녀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건 아는데 그 밑에 부패한 사람들까지 다 마음을 그 의도를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멍청이 같은 생각인 것 같고 분명히 억압이 일어날 거거든요. 친일파들 중에서도 물론 이 스자쿠 같이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순수하게 정의를 생각하고 하지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케어를 할 수 없을 거거든요. 거기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누군가 따져 물었을 때 스자쿠한테 누군가가 야 우리 11 뭐라 그러나요? 11들이 죽은 사람이 있다. 너 어떡할래라고 하면 스자쿠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너무 궁금하고 그 부분이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말씀 잘하셨는데 여기서 그 11이라 부르는 거는 그 일본 국민들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비하 발언이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스자쿠는 작중 내내 계속 일본인을 11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요. 얘의 미래는 라사님이 설명한 대로 친일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사실. 그렇게 되고 이 딸은 결국엔 불쌍하니까 대통령이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그래서 벨라도 물론 짜증나지만 이 벨라는 조금 약간 짜증나는 건데 스자쿠는 저는 이 캐릭터가 좀 약간 혐오감이 들어요. 그러네요. 저희 역사랑 약간 네, 우리 역사랑 그런 약간 겹쳐 부분이 보여서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클램프에서 만든 애니라서 클램프 캐릭터들이라 좀 캐릭터도 예쁘고 로봇도 멋있어서 애니는 끝까지 봤는데 저는 이 스자쿠가 굉장히 혐오감이 들어서 저도 스자쿠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안 제가 되는데 지금 뭐야. 벨라의 약간 혐오스러운 점에 대해서 약간 어필을 하자면요. 그 벨라가 이제 그래서 결국 딸을 낳잖아요. 네. 근데 이 딸이 막 되게 빨리 자라요. 이상하게 네, 맞아요. 혼혈이라서. 7년 만에 다 자란다던가. 네. 엄청 빨리 근데 얘가 그 자기가 썸 타던 그 늑대 인간이랑 얘네 둘이 이어지잖아요. 그게 각인 같은 네. 거라고 늑대 인간 사랑에 빠져드는 게 있는데 그게 되니까 예 말씀하시죠. 네. 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공식 커플이 되는 그런 설정인데요. 네. 예, 그 장면에서 제일 빡치는 게 뭐냐면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 그 늑대 인간이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자마자 주인공이 한 게 뭐냐면 내 딸한테 무슨 짓 했어 하면서 목 졸라요 여자가. 그거 보면서 완전 빡쳤는데 그 장면은 저희 와이프가 제보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더 짜증나는 장면 이제 이게 약간 미친 삐라고 느낀 게 2편에 보면 남주한테 차이고 얘가 이제 완전 바보 상태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죽을 위기에 차면 남주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고 자살 시도를 하거든요, 얘가. 근데 그 자살 시도를 하는 애를 그 늑대인간 친구는 계속 구출을 해. 이렇게 보고 있는 내내 뭐 이렇게 미친 듯 이거 귀연이에요. 귀연이. 미친 영화가 다 있지. 외국 귀연이야 이거. 저 이거 하루 종일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작품 한번 정해서 깝시다 얘는. 네, 그렇습니다. 전 벨라. 저도 벨라. 네. 네. 그러면 벨라가 세 표를 얻어서 벨라가 또 드디어 결국 네. 우승 후보가 됐습니다. 자, 예상대로. 대권 주자가 됐네요. 대권 대권이라니. 뭔 또 네. 대권이야. 자, 아직 1년 남았으니까요. 상철과 카모디. 카모디의 네. 이제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강인데 저는 이게 되게 둘 다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음직한 그러네요. 캐릭터라는 아, 점에서 그러네요. 굉장한 잘 대결인 것 붙었어요. 같아요. 맞아. 예. 일단 상처 선배는 조별 숙제에서 너무 바람이라서 이게 제가 이제 종교인한테 당한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상철 선배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으로 상철 선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철 선배 같은 사람하고는 여러 번 부딪혀봤고 이렇게 대화가 통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맞아. 카모디 분은 맞아요. 이게 안 돼요. 이 사람은 맞아요. 대화가 안 그- 되죠. 대화가 안 되니까 더 짜증나고 막 정말 나중에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윽박 지르면서 쫓아내야지 이제 그냥 그 사람은 가는데 기분은 제가 더 안 좋아지는. 그래서 그거 저는 되게 잘하셨는데. 좀 그렇죠. 제가 좀 많이 대응을 하죠. 네. 네.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카모디를 저는 꼽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카모디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는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오. 안 통해요. 안 돼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끝에 네. 가면은 서로 이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진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도 이제 카모디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너무 무섭잖아요, 맞죠? 평소에는 되게 막 이제 친절해요. 막, 평범하고, 음. 네. 어느 한 구자 탁 꽂히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네. 돌변해서 네, 막 그건 진짜 무서운 혐오 거죠. 전단 돌리고 막 대화가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아주 가볍게 네. 카모디가 우승 후보가 됐습니다. 3대2예요. 3대2. 와.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우승 후보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카모디 부인 그리고 벨라. 그렇습니다. 어렵다. 아니 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여성이긴 한데 네. 사실 뭐 종교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결승전이니까 이제 예. 각 그 후보들에 대한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 한번 해보고 각자 다 한 네, 번씩. 각자 한 네. 번씩 다 해보고 이렇게 네.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복님 지금 넋이 나갔어요. 자기 후보가 다 떨어져서 저희 수복당 수복당 점- 참패했습니다. 수복당 한 석도 못 얻고 지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 먼저 벨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들 자라나는 그 남자 여자들이 이 작품을 보고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맞아요. 봐서 정말 이건 나쁜 것 같아요. 이게 네, 되게 네.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이제 바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현실 속에서 빡치는 거예요. 뭐야 이런 걸 왜 좋아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론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뱀파이어라는 소재는 항상 끌려요. 재밌어요. 좋아요. 재밌죠. 좋은데 네. 왜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냐 그 하는 문제는 아쉬움이 그 있는 뱀파이어도 망쳐놨잖아요. 이 장르적인 특성도. 야, 아, 장르의 네. 클리셰를 헤집어놨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태양 밖에 나가면 피부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대. 장난합니까 지금? 안 죽어.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네. 네. 약점 빛남. 뭐 피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요. 네 맞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피부병이 있는 노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피 안 먹으면 힘이 네. 조금 약해져. 네, 네. 그게 영생하는 그냥 엘프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런 피 먹는 엘프. 네. 특수 능력 있고. 저는 이제 뱀파이어가 이제 유행하기 전에도 막 사실 트와일라이트 이후에 수많은 뱀파이어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늑대 저는 인간물하고. 저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가 제일 재밌어요. 저도요. 진짜 그게 명작이에요. 진짜 진짜 재밌어요. 명작이죠. 명작이죠. 네, 책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네. 배우들도 다 전설. 그렇죠. 네, 배우죠. 다 전설들만 나왔죠 진짜. 거기에. 꽃미남들 네. 진짜 엄청났었는데 그래서 사실 뱀파이어 세계를 헤집어놨다는 점에서도 사실 좀 분노스러워. 약간 좀 기분이 네. 나쁘고 음. 근데 제가 이제 카모디를 또 변호를 또 해야 되니까 카모디가 더 바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에이스님이나 햇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의 세계관 자체가 기저에 깔린 세계관 자체가 우리랑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다른 점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니까 카모디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그 종교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얼마나 그게 문제가 심각해요. 원리주의자들. 네, 그래서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제 바람을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넓은 영역에서 더 바람을 일으키는 건 결국 종교적인 원리주의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작품 내에서도 잠깐 더 얘기를 해보자면 카모디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물로 삼자라는 게 이제 자기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사람이
어떤 이제 자기 추종자 한 명이 칼로 찔러요. 그 이병을 막 비난을 하다가 이병을 칼로 찌르는데 근데 카모디 부인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랬다가 곧바로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면 쟤를 밖으로 쫓아내서 괴물한테 제물로 바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상황을 컨트롤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네. 못하면서도 이제 끝까지 입만 살아있는 거죠. 너무 진짜 싫은 거죠. 싫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작으면서 리더가 될 수 없는 인간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도 약간 그런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뭐.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그렇지만 이제 뭐 수습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안철수를 띄운 새누리당의 마음이겠죠. 이 정도 결과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폭망하고. 아니 수북님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정치 네, 정치병 환자가 여기 있습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작품 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카모디 부인은 이제 작품 내에서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맞아요. 그죠 묘사가 그랬죠. 그러니까 벨라는 작품에서 너무 띄워준단 말이죠. 그죠 저는 그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위험하고 너무 맞아요. 싫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캐릭터로만 국한시킬게요. 이 그죠. 벨라를 얘기하니까 자꾸 작품이 연관이 돼서 저는 그냥 벨라가 너무 싫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캐릭터만 딱 국한시키면은 그냥 유치병, 중이병 걸린 아까 뭐 보수적인 뭐 이상한 보수골통. 좀 약간 수구꼴통, 수구꼴통이요? 아니야 보수. 그 이제 좀 유치한 여자애, 생각이 삐뚤어진 여자애인 것 같고 카모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조금 약간 이 사람을 나쁘게 본 게 자기랑 반대되는 사람을 나중에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 종교적 신념이 어느새 자기 의지가 자기 종교의 이제 뜻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바뀌어요 보면. 그래서 저는 벨라도 물론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이 카모디 부인이 더 나쁘고 좀 더 좀 짜증나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저는 카모디 부인에다가 한 표를 주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거의 없는 관계로 이제 네. 우승자를 발표를 결정을 해야죠. 바로 결정을 네. 해야 될까? 네. 저는 카모디 하겠습니다. 저는 카모디요. 저는 벨라 하겠습니다. 전 당연히 벨라죠. 자 그러면 팽팽했는데 결국 그 바람 캐릭터 우승자는 영화 미스트의 카모디 부인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승을 하게 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니 근데 벨라도 진짜 바람이네요. 인정이에요. 벨라 바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피선거권자로 나왔는데 저를 안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표를 찍은 거고 사실 거의 제 마음속에서는 벨라가 더 바람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트와일라이트 합니다. 작품의 악영향에서 보면 트와일라이트는 치명적이야. 네. 트와일라이트로 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네요. 네. 맞아요. 다시 보기 시리즈로. 싫은데. 정말 싫은데.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모디 부인이 우승을 했다. 바람 캐릭터 최강자가 되었다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진짜 1분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이 4월 16일이거든요. 네. 그 세월호 2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작년에도 팟캐스트를 했는데 그때도 세월호 1주기 때 제가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도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바람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나마 저희가 잊고 있었지 않았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이 희생자들의 죽음과 그 유가족들의 슬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숙연해졌는데 네, 마무리 밝은 모습으로 마무리 짓고 기억에 잊지 않고 밝게 살아가면서 전부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